오늘 아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네, 반 총장의 방북 철회 이유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YTN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당초에는 저희도 내일 반기문 사무총장의 개성단 방문을 이제 좀 짚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예정했던 출연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그렇죠. 무산이 돼서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큰 뉴스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오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내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반 총장이 직접 전한 그 소식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측은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예, 반 총장 표정이 난감한 표정이 아주 역력한데 말이죠. 우선 정 박사님 방북 결정이 어제 오전에 알려지고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그렇죠. 번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하루 사이에 번복된 상황이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얘기한다면은 일단 반 총장님의 이 한국에 있어서 서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보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하루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개성공단 임금 문제 때문에 소위 남한 정부 당국이 개성공단을 파탄시키려고 한다는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어떤 이런 판단, 이런 두 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기구의 수장인데 그러면은 왔을 때 뭔가 불만을 표시를 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외교 수장에 대한 대단한 결례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 실제로 그런 걸 뒤집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뉴욕 채널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뉴욕 채널을 통해서 받았다고. 뉴욕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요. 뉴욕에 보면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항상 열려있는 채널입니다. 한미 관계에서도 보면 북한과 미국이 만났나 안 만났나 할 때 뉴욕 채널을 만나면 사실은 만남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는 거고 오늘 새벽이라고 얘기한 건 현지 시각으로는 낮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이 오늘 그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죠.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비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기업들은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 기업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에 왜 한국 정부가 간섭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아까 정박성대 말씀하셨듯이 한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개성공단을 파탄 내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했는데 여기를 잘 보면 북한이 민간과 정부 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이렇게 해서 편을 갈라서 양쪽으로 접근하는 전략들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 임금 때문에 사실 우리와 그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북한이 이런 좀 번복, 철회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럴 수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70.35달러가 최저임금입니다. 그거를 74달러로 올려달라. 그러니까 5.18%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북한의 요구죠.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그거 올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핵심은 북한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노동 규정을 개정을 하고 한국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 때문에 지금 남북이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지금 반기문 총장의 방북을 무산시킬 정도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반기문 총장의 방북하는 것을 무산시킴으로써 이 책임을 남한 당국에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남한 당국의 곤혹에 좀 빠질 수 있게끔 하는 전술일 수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물론 지속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왜 우리 그 한국 기업, 민간 기업하고 그래 북한 당국하고 하는 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콩나라 밤나라 하면서 이것을 파탄 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파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럼 이 상황에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할 수 있느냐 예. 하는 이런 형태로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꽁국과 알먹는 어떤 그런 전술을 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하나는 안 그래도 지금 유엔 사무총장, 소위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 최근에 SLBM이라든가 뭐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것에 대한 제재 결정 또 예. 강화 이런 것이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엔 내에서도 또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또 강하게 나름대로 그 또 토론하는 그런 또 회의를 또 만들고 또 여기에서 북한이 강하게 또 거부 반응을 잘 일으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 유엔도 믿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 정부도 믿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보면은 이것을 무산시킴으로써 이제 직접적으로는 반기문 총장한테 타격을 입히고 예. 그다음에 보다도 이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돌림으로써 여러 가지 북한은 북한대로 이것에 하는 데 대해서 뭔가 명분을 찾아 나가는 그런 술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근데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우리도 타격을 입지만 북한으로서도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 잠깐의 그런 뭐 이 개성 사업이 좀 개성공단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잠깐의 그 어떤 피해보다도 더 큰 걸 노린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북한은 이런 뭐 나름대로 뭐 크면 크고 네. 작다면 작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익 자체는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명분이-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술수라든가 네. 목적 이것이 먼저 가지 네. 항상 뭐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자익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이 문제를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그 달러 벌이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북한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개성공단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북한 이번에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에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 하는 얘기는 네. 거기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서 운영하는 그 공단은 아니지만 그런 예. 것들이 19개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하고 임금 평균을 좀 맞추자 이런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워요. 네. 근데 정 박사님 말씀대로 그것도 2013년에 우리가 한번 문을 닫았다가 그렇죠. 재가동이 됐지만 네. 그때도 보면 군부가 직접 나서서 이거를 개성공단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을 수단으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본의 아니게 개성공단 하면은 이제 남북 경협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뭐 개성공단 사업에도 일정한 좀 불똥이 튀기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고 네. 오이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핵심은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같은 걸 못하고 남북 교역도 안 하게 하고 네. 방북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도 개성공단만 이야기하면 생산액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예. 꾸준히 늘어서 그러니까 2010년에 한 3억 달러 정도 되던 게 14년에 가면 4억 7천만 달러로 이렇게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수도 현재는 5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가파르진 않지만 만만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개성공단 예. 생산액과 북한 근로자들이 했는데, 자, 그렇게 보면 개성공단이 괜찮죠. 예.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기업체 수가 124개 기업체가 있는데, 그건 사실 2010년도 때부터 거의 정체입니다. 정체고, 남북한 교역액 중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교역을 따지면 2010년 이후에 급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자체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그 공단 자체의 원래 목표됐던 대비 실적은 아주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그 반기문 총장의 그 내일 이제 방문하기로 했던 그 반기문 총장의 개성 방문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통일부가 일단 유감을 표명했고요. 반기문 총장도 바로 그 방북 철회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요. 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란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측이 한반도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 정 박사님. 어제는 이제 반 총장이 미사일 발사 핵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반 총장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북한을 뭐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아니면 뭐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다양하게 지금 북한이 그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뭔가 이거는 위반이면서 동시에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또 앞으로 28일에 뭐 개최를 해야 된다.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예. 자, 이런 등등 자체는 북한을 굉장히 그 자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말이죠. 북한 오히려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소위 그 긴장을 조성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그 체제의 공고화를 그 나름대로 시위하기 위해서 이런 그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제재 움직임 이런 것을 일부러 초래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오히려 공고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떻든 공식적으로는 나름대로 외교적으로는 이거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거 위반이다. 네. 고 하는 것을 소위 유엔 사무총장 입으로 직접적인 입으로 그리고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것을 시위하다시피 또 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상당한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킨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반 총장에게 좀 우호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한 게 지난해에는 리수용 외무상을 통해서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방북하는 것을 나중에라도 좀 차후에라도 이게 성사될 수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먼저 얘기를 드린다면은 뭐 차후에라도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방북 이것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요. 만약에 대한민국 서울을 찾고 그 다음에 뭐 개성공단을 방북한다든가 아니면 평양을 방북한다 이 수순이 아니라 네. 바로 평양 혹은 개성공단을 방북했으면은 예. 차라리 이게 성사됐을 가능성이 사실 있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바로 평양을 방북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사실 있는데 예. 그러나 북한이 어떤 그 외교적인 이런 그 행태를 사실은 뭐 다른 그 채널을 통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다가 이번을 왜 그러느냐 사실 이것은 북한에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 분야에 있어서 자기들이 우호적으로 했다 손치더라도 어느 하나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라든가 원칙 아니면은 방향에 위배될 때는 표변하는 것이 북한의 외교적인 행태이기도 하고 북한의 일반적인 하나의 그 대남 태도, 하나의 대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개성 가는 게 그렇죠. 조금 이제 뭐 불쾌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는 왜 수용했던 겁니까? 어제는 오라고 해놓고 하루 만에 또 바꾸니까 북한 내부에 뭐 이런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런 그 결정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직접 하지 않느냐 이래 볼 예. 수가 사실 있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이것을 수용을 했다가 예. 그다음에 하루 사이에 예. 반기문 총장이 여러 가지 서울에서 여러 가지 행보들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문제가 돼서 그것을 아주 그 급작스럽게 이것을 그 거부해버리는 이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네. 반기문 총장에 대한 보이지 않은 나름대로의 그 적개심이랄까, 의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근데 있다고 어찌 볼 수가 보면 있죠. 그 급작스럽다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 총장께서 어제 본인의 입으로 발표를 했고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뒤집은 거죠. 그러면 급작스럽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반 총장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간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한 10여일 전에 이미 알 사람은 대충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미리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거기까지는 아닌데 반 총장이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것을 보고 네. 거기에 근거해서 또 표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반 총장의 발표에 이은 게 급작스럽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10여일쯤 전에 일주일 넘어서 이미 승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급작스럽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제 그러면 일찍부터 그 뭐 간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니 그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의 그 개성공단 방문 예. 이 일정 자체는 어제 갑자기 뭐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 아마 이전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타진이 됐고 예. 그것이 최근 결정을 어제 했다. 아마 이 자체는 보면은 결국은 북한이 유엔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이러한 형태로 한번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상당히 계획적인 거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참, 반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표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이제 $70냐, $74냐, 오늘 개성공단 근로자들 오늘 임금 월급날이라면서요. 좀 마감 날인데요. 예. 아직까지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예. 이미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 3월 달에도 거기 입주 기업의 한 40% 정도가 예. 임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또 일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민간과 우리 정부 간에 어떤 이간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노리는 것도 북한 측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왜 그 고집이 아니죠. 그쪽 북한이 우리 보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원칙입니다. 그것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 다른 뭐로 급속하게 파급 효과가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예. 자, 반 총장이 개성을 방문하게 됐다면은 이 뭐 남북 관계가 좀 최근에 얼어붙어 있는데 이걸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면에서 좀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무산됐는데 앞으로의 남북 관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예, 사실 그 반 총장의 개성 방문 네. 이것이 무산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게 남북한 관계의 어떤 전망에 대한 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사실 듭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번에 반 총장의 그 개성공단 방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북한 혹은 그쪽 실무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일단 그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물꼬를 열어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형태로 소위 좀 더 남북한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까지 견제해왔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활발한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플러스 앞으로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교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번에 상당히 우리한테 좀 실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개성공단은 뭐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성공단은 지금 좀 상당히 답보 상태인데 예.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오이사 조치 이후에 예. 그 원칙을 정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해 왔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2010년 이후에 강하게 나가다가 사실은 북한이 2012년 4월에 장거리 로켓도 발사했고요. 2013년 2월에 가면은 3차 핵실험도 했습니다. 네. 그때 잠깐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좀 풀어가다가 좀 다시 묶어두고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그 뒤로도 굉장히 우리는 풀어왔습니다. 최근에 낮은 핫산, 예. 그거는 예외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민간이 비료 지급했다는 것도 승인을 했죠. 예. 그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유연한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이번에 반 총장이, 그러니까 우리 정상도 아니고 우리나라 고위 관리도 아니고 반쪽 유엔 사무총장이 가는 건데 그거를 막았다는 것은 예.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상당히 그게 정말로 국제적 외교의 결례를 떠나서 예. 북한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더 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겠죠. 예. 자, 북한의 후속 움직임을 한번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TN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